페이스북을 요새 누가 하노? 요새는 인스타 아이가? 인스타도 페북 거래. 아 맞나? 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기업은 페이스북입니다. 사실 저는 싸이월드 이후로 제대로 SNS를 해본 적이 없어서요. 인스타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 제가 봐도 페이스북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은 따로 안 들더라고요. 저의 주변에 하는 사람이 없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페이스북이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액 5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페이스북이 잘 나가는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도 충분히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은 2004년에 만들어진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2004년이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과거죠. 미국의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고요. 종목 코드는 FB입니다. 오늘이 2020년 12월 31일인데요. 오늘 기준으로 시총이 846조 원입니다. 한 주의 가격은 273달러, 우리 돈으로 30만원 정도 합니다. 30만원이면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직접 매수하는 걸 노려볼 수 있는 가격대죠. 주가 차트는 보시다시피 미국 대장주스럽게 쭉 올라왔죠. 지금은 SNS의 대장 기업이 되었지만 보통 기업이 커지다 보면 어느 정도 커지면 다른 기업에 그냥 인수를 당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페북은 커가는 과정에서 MTV가 800억에 산다는 걸 거절했고 이후에 야후가 1조 원에 산다는 것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의 846조 원짜리 공룡 기업이 되었죠. 페이스북은 원래 하버드 대학교 안에서 서로의 친목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얼굴이랑 프로필을 적어서 공유하던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04년에 19살이던 마크 저커버그가 만들었죠. 아마 대학생들이니까 연애할 이성을 찾으려고 했던 거겠죠. 페북에 파란색을 많이 쓰는 이유가 이 저커버그가 빨간색과 녹색을 구분을 못하는 색약이기 때문입니다. 2006년에 일반인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서 페북은 정말 고속으로 성장했습니다. 싸이월드처럼 완전히 폐쇄적이지도 않고 트위터처럼 완전히 공개되어 있지도 않은 그 중간을 유지했던 것이 페이스북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이 되었죠. 싸이는 1촌 아니면 볼 수 있는 게 사실 없었고 보려면 1촌 신청을 해야 됐죠.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트위터는 내가 적는 걸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보죠. 페북은 공개 옵션이 정말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개방성을 추구하지만 개인이 그걸 설정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 페북의 특징입니다. 보여주고 싶은 만큼만 보여주면 되는 거죠. 이 공개 설정을 잘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에 사는 16살 소녀 테사라는 친구가 생일 파티를 연다고 글을 게시하다가 전체 공개로 글을 올리는 바람에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15,000명이 파티에 오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글을 없앴는데도 1,400명이 파티에 와가지고 경찰이 출동하고 교통정리까지 했다고 합니다. 공개 설정 잘해야겠네요. 페북은 초창기 오픈 멤버들 간의 소송 전쟁이 있었는데요. 이 과정이 영화화되기도 했죠. 영화 소셜 네트워크를 보면 페북의 탄생부터 소송전까지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영화가 있더라고요. 심심하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수많은 SNS 속에서 페북은 여전히 독주를 하고 있지만 이런 SNS는 어느 정도 유행을 탈 수밖에 없죠. 페이스북은 지속적으로 그 롱런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받아왔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2017년 4분기에 피크를 찍고 나서 그 후로는 접속률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분명 페북은 그동안 돈을 엄청 모아놨을 거고 이런 미래를 단단히 대비를 해뒀을 건데요. 우리는 투자자니까 바로 거기에 집중을 해야겠죠. 페이스북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업인데요. 별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애플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돈 잘 버는 기업들과 항상 함께 묶여 있습니다. 요즘에는 잘 안 쓰지만 한때 이 꽝이라는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미국의 잘 나가는 IT 기업들을 통틀어서 부를 때 하던 말인데요.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꽝이죠. 요새는 빵 잘 안 쓰죠. 요새는 이런 거 쓰더라고요. 마가. 느낌적으로는 이렇게 딱 봤을 때 다른 기업들이 너무 잘 나가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세상에나 페이스북이 1년에 20조씩 법니다. 제가 페북을 너무 과소평가했나 봅니다. 야, 이거 아마존보다 많이 버는데요? 이렇게 돈 버는 거 보면 충분히 소셜 네트워크 대장주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서 이런 수익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감이 잘 안 오죠. 페이스북은 보시다시피 다 광고로 봅니다. 이렇게 심플한 기업이 또 없어요. 이렇게 광고 수익만으로도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이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아무튼 페북의 실적을 이렇게 지켜보면 신사업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한동안은 SNS로서의 영향력을 잘 이어나가는지가 가장 중요하겠네요. 페북의 밝은 미래 첫 번째는 여전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SNS라는 겁니다. 페북 일간 이용자가 18억 명이고요. 월간 이용자가 27억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인스타까지 합치면 한 달에 31억 명이 넘고요. 광고 실적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최고 실적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SNS가 사실 없죠. 다른 여러 SNS를 하더라도 페북은 기본적으로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SNS 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가장 길기도 하고요. 표적 광고가 워낙 잘 되기 때문에 광고주로서는 높은 광고비를 당연히 지불하는 곳이 바로 이 페북입니다. 거금을 들여서 TV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대기업이 아닌 이상 페북 광고는 중소기업 광고주들에게는 너무나 필수적인 광고처인 거죠. 한동안 페북 안 하기 운동이 일어날 만큼 정말 미움을 많이 사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실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페북에 광고를 하고 있는 광고주가 900만 곳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이콧하는 것이 많다고 해도 전체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페이스북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페북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런 페이스북 샵, VR 이런 것도 잘 자리 잡기만 한다면 페북에게 큰 돈을 벌어다 줄 수 있을 걸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 페이스북 샵이 좋아 보이는데요. 저는 충동 구매를 잘 하지 않는데도 인스타에서 이상하게 계속 제가 사고 싶을 만한 것들이 떠요. 희한하게 잘 띄워주더란 말이죠. 이상하게 계속 사게 돼요. 분명 찾아가서 사지는 않을 물건인데 눈에 보이면 너무 쉬우니까 그냥 사게 되더라고요. 이걸 페북이 하는 거니까 기대해볼만 하네요.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페북이 이용자만 해도 어마어마하니까요. 오프라인 매장을 열 수가 없거나 아마존에 입점할 필요도 없이 그냥 페북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는 거죠. 페이스북은 먼저 이 SNS 대장자리를 차지하면서 엄청 오랜 기간 동안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경쟁자라고 할 만한 좋은 SNS가 나타나면 그냥 사버립니다. 2012년에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을 1조 원을 주고 삽니다.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스타는 인스타 그대로 두고 그냥 키우고 있는 거죠. 지금도요. 지금 인스타의 가치가 100조 원은 넘게 언급이 되니까 1조 원을 주고 산 페북은 100배 넘은 수익률을 이미 기록하고 있네요. 아주 성공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북이랑 대비되는 인스타의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면요. 페북은 남자가 많이 하고 인스타는 여자가 많이 합니다. 여자 이용자가 70% 정도 되고요. 셀카와 음식 사진이 많다고 합니다. 또 페북보다 사용 연령이 훨씬 어리고요. 90% 이상이 90년대생보다 어리다고 합니다. 저는 페북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음식, 여행, 셀카, 별의별 다 올리는 반면에 서양에서는 주로 본인의 잘 나온 사진을 화보집처럼 모으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페북이 또 인수한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 왓츠앱 메신저입니다. 2014년에 17조 원이나 되는 돈을 주고 인수합니다. 메신저니까 우리나라의 카톡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카톡을 쓰듯 유럽에서는 대부분 이걸 쓴다고 합니다. 국가별로 사용하는 메신저가 다른 것 보면 참 신기해요. 중동에서는 텔레그램을 쓰고 우리나라에서는 카톡을 쓰고 중국에서는 위챗을 쓰고 일본에서는 라인을 쓰고 미국에서는 페북 메신저를 쓴다고 하죠. 글로벌 전체를 보면 왓츠앱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페북 광고가 안 늘어나서 이제 페북이 힘을 못 쓰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페북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인스타와 왓츠앱 이 동생들이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든든하게 페북을 뒤에서 밀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페북은 또 오큘러스라는 VR 기기를 만드는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게 줬고요. VR로 당연히 게임을 많이 하게 되겠지만 페북이 인수했다는 걸 생각해보면 언젠가는 가상의 공간에서 VR을 끼고 SNS를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VR 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가끔 VR 소개 영상 같은 걸 보면 깜짝깜짝 놀랄 만큼 많이 와 있더라고요. 분명 미래는 VR이 더더욱 좋아질 거고요. 그러면 저도 물론 살 생각이 있습니다. 가격도 생각보다 착해지고 있더라고요. 페이스북은 특이하게 가상화폐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리브라였고 얼마 전에 DM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했습니다. 여전히 이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페북은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 뛰어들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밝은 미래에 넣어야 할지 어두운 미래에 넣어야 할지 애매한데요. 지금 당장은 가상화폐 시장이 분위기가 좋으니까 밝은 미래로 넣었습니다. 페북이 리브라를 출시할 때는 아주 센세이셔널했습니다. 은행 계좌가 없는 17억 명의 사람들도 인터넷만 되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큰 발표를 했었거든요. 이게 정식으로 출시되면 전 세계 화폐 시장이 충격을 받을 정도로 큰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많은 곳에서 이 리브라의 출시를 반대하니까 다시 좀 많이 뜯어고쳐가지고 이름까지 바꿔가지고 다시 출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DM화가 가상화폐로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국경을 넘나드는 금융거래를 실현한다면 분명 페북에는 큰 플러스 요인이 될 겁니다. 페이스북의 어두운 미래 첫 번째는 바로 개인정보 문제입니다. 페이스북이 인스타랑 왓츠앱을 인수할 때는 분명히 이런 앱들을 페이스북이랑 합치지 않고 각자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개인정보도 거기서만 쓰도록 독립적으로 해주겠다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밝히기를 이제는 왓츠앱에서 쓰는 개인정보를 페이스북에 자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을 바꿨죠. 이게 개인정보가 공유된다는 사실보다는 분명히 안 하겠다고 했는데 말을 쓱 바꿔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이미 커서 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해도 우리 소비자, 사용자들의 민심을 잃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페이스북의 어두운 미래 두 번째는 애플과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페이스북은 인터넷상의 자유를 외쳐서 큰 기업이 되었죠. 개인이 컨트롤 가능한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개방과 확장이 가져다주는 그걸 힘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애플은 반대로 개방, 확장 이런 스타일은 아니죠. 이런 스타일은 아니죠. 애플은 폐쇄적으로 애플스러움을 계속 집착하고 강조하고 그걸 지켜서 그 안정성이 우리한테 주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태생적으로 페북이랑 애플은 안 맞아. 이건 둘이 섞일 수가 없어요. 그게 최근 들어서 수면으로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애플은 막겠다고 그러고 페북은 열어달라고 하죠. 페북이 주장하는 건 애플이 통제력을 다 가지고 가면서 앱 개발자나 중소기업들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맞춤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중소기업이 더 잘 산다, 이거죠. 반면에 애플은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페북에 개인정보가 털렸을 때도 애플은 페북을 엄청나게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둘의 사이는 점점 노골적으로 나빠지는 걸 티내고 있고요. 그래서 페북은 애플을 비판하는 글을 공식적으로 내보내고 직원들한테 아이폰 쓰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애플은 페이스북에 맞춤 광고를 자기네들 기기에서 못하게 하겠다고 하고 있죠. 페북을 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애플 기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 애플이 진짜 막아버리면 페북의 광고 매출이 한순간에 반토막이 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기업이 서로 반대 성향으로 각자의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이 개방성과 폐쇄성의 싸움은 계속될 거고, 이건 분명 페북에는 큰 리스크입니다. 페북의 어두운 미래 세 번째는 독점 논란입니다. 페이스북은 독점 문제에 항상 시달립니다. 많은 미국의 IT 기업들이 그러하듯이요. 페북이랑 인스타랑 왓츠앱까지 더하면 그냥 뭐 독점 얘기 나올만 하죠. 그냥 30억 이렇게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시장 경쟁을 중시하는 미국에선 미국 정부가 소송을 하죠. 올바른 시장의 경쟁을 위해서 갖고 있는 인스타를 팔든 왓츠앱을 팔든 아예 분사를 하든 이렇게 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죠. 아마 이런 분위기라면 페북이 새로운 SNS 기업을 인수하는 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핀터레스트, 스냅, 트위터, 틱톡 등 SNS에서는 계속 새로운 경쟁자가 생겨나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들을 꿀꺽 삼켜버릴 수 없는 페북 입장에서는 이런 게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페이스북의 주주라며 시리즈를 함께 해봤습니다. 페북이 그동안 보여줬던 논란이나 주가의 움직임보다는 생각보다 실적이 견조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젠 SNS를 넘어서 이커머스, VAR 콘텐츠, 가상화폐 쪽이랑 엮여 있으니까 그쪽이랑 엮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페이스북, 인스타, 왓츠앱의 이용자라면 또는 주주라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